안녕하십니까.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그룹,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우리 시대의 영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조의를 표하며 그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우리 재계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 신화를 쓴 사람, 삼성을 글로벌 정보기술 IT 최강자로 키워낸 경영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의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속성장과 국격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은 그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결단력, 집념으로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TV 등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해가며 삼성과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1987년 회장 취임과 함께 그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삼성의 주력이었던 1974년 호암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도록 설득했고 그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된 뒤에도 2등은 현상 유지밖에 못한다. 조금이라도 지면 완전히 진 것이라는 2등 구제 불능론으로 긴장과 고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체질과 구조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마하 경영을 제시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혁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뛰어난 분석력과 결단성, 집요함, 그 추진력을 간추렸습니다. 1993년 해외 시장 순방 출장에 나선 이건희는 로스앤젤레스 유통매장 한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외면당하고 있는 삼성 텔레비전을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을 반환해야 한다. 한쪽 구석 먼지구덩이에 처박힌 것에다 왜 삼성이란 이름을 쓰는가? 주주, 종업원, 국민, 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통탄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해 6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열사 사장단 200여 명을 불러놓고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화해야 한다 하는 신경영 선언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해 6월부터 8월 초까지의 대장정 이후 이 회장은 사장단, 국내외 임원 등 1,800여 명과 350시간 동안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신경영 선언으로 1993년 D램 하나뿐이던 삼성의 세계 시장 1위 제품은 20년 뒤인 2012년에는 20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고인의 추진력 때문이었습니다. 1974년 그가 파산 직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다고 하자 회사 안팎에서는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일본보다 20, 30년 뒤처져 있는데 따라갈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습니다.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로 반도체 사업은 공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언제까지 그들의 기술 속국이어야 하겠느냐?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 제 사제를 보태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찾아 미국 실리콘밸리를 50여 차례 오가며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1984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극심한 불황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도 반도체 사업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오히려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노력 끝에 삼성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력이었습니다. 독창적인 발상으로 오너가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결단으로 오늘의 삼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역사에서 최초로 명품 반열에 오른 애니콜 신화에서도 남들이 생각지도 못할 이건희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9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운동장에는 2천여 명의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애니콜과 무선전화기, 카폰, 팩시밀리 등 15만 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란 현수막 아래 품질 확보란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이 부르도자와 해머로 불량 제품을 산산조각낸 뒤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설 선물로 삼성 임원들에게 2천여 대 휴대폰을 돌렸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고 그것을 이건희 회장이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돈 받고 불량품을 만들다니 고객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면서 화형식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태운 15만 대는 시가로 500억 원어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7년 뒤인 2002년 삼성전자는 휴대폰 4,500만 대를 팔아서 3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995년 당시 회사 전체 이익의 5%를 한순간에 불태운 과감성이 직원들의 투지에 불을 지폈고 애니콜 신화로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그가 남긴 명언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되짚어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옮겨보겠습니다. 경영자는, 지도자는 적어도 4, 5년 후의 일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십시오. 고객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 우리 정치가 지금 4류는 될까요?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시킬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사람과 일을 평가할 줄도 아는 종합예술가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모두가 특히 경영인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라면 깊이 새겨듣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겸허히 배워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